저녁 6시 거실에서는 남편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고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40년.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 새 가정을 꾸렸고 이제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늘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나는 혼자 집안을 돌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는 집이지만 내 마음은 오래전부터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 선이 엄마랑 커피 마시면서 쉿, 뉴스 나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날 막았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아까 큰애한테서 전화 왔는데 나중에 해. 중요한 얘기 나온다고. 실망한 마음으로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누구의 아내였을까요? 아니면 단지 남편 옆에서 숨 쉬는 그림자였을까요? 남편에게 나는 언제부터 투명인간이 되었을까요? 현이 엄마, 맥주 좀 갖다 줘.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며 자연스럽게 시키는 남편. 한숨을 쉬며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벽에 기대어야 할 정도였죠. 손끝은 떨리고 가슴이 조였습니다. 이런 증상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지만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으시네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치료 가능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수술이요? 네, 2주 안에는 해야겠어요. 가족들과 상의해서 빨리 결정해 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 갔는데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잠깐 TV 쪽을 보다가 날 흘끗 봤습니다. 수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보험회사에 수술비 나오나 확인해봐. 그게 2주 안에 해야 한대. 그럼 빨리 알아보지 뭐해? 아, 그리고 병원 갈 때 나 건강검진 예약 좀 하고 와. 할 말을 잃고 방으로 들어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반응에 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술이라는 무서운 단어 앞에서 내가 정말 혼자구나 하는 절망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수술인데 혹시 잘못되면 남편은 이미 잠들어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 밤 나는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외로움이 더 아팠습니다. 수술 당일 남편은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괜찮아, 바쁘면 안 와도 되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걱정할까봐. 아니, 사실은 거절당할까봐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말이죠. 보호자님은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서 복도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나 혼자구나.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슴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가족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아, 조금 늦을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연락도 받지 않았고 아이들은 올 생각조차 없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남편도 처음부터 무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까진 내가 아플 때 남편이 직접 죽을 끓여주며 돌봐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는 변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생활의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안심감. 나는 그의 안전지대가 되었고 그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남편은 또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죠? 당연히 힘들지. 사회생활이 그리 쉬운 줄 알아? 그는 힘들었겠지요. 하지만 그 힘듦을 나누려 하지 않았고, 내 힘듦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은 건강검진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심장과 혈압에 문제가 있으며 당뇨도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입원이요? 얼마나요? 최소 2주, 길면 한 달 정도요. 상태를 지켜보고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이 급하게 첫째 아들 진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야,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다. 심각한 것 같아. 정말요? 얼마나 심각한데요? 수술도 해야 할지도 모른다니까. 에이,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계시니까 걱정은 덜 되네요. 둘째 딸 민지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병원에. 아, 아빠. 지금 애들 학원 보내느라 정신없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전화드릴게요. 현이 엄마, 병원 가려면 짐 싸야 돼. 당신 짐도 싸. 그 다음 날 현이가 잠깐 병원에 들렀습니다. 엄마, 아빠 잘 좀 돌봐드려요. 저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엄마도 얼마 전에 심장 수술 받았잖니. 아빠는 이런 거 서투르시잖아요. 당연히 엄마가 해야죠. 민지도 잠깐 들렀습니다. 엄마, 아빠 식단 관리 잘해주세요. 당뇨 환자는 음식 조절이 중요하다면서요.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뭘 할 줄 알아요? 엄마밖에 없잖아요. 내가 수술 받을 때는 간단한 수술이라며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남편이 아플 때는 당연히 내 몫이라고 여기는구나. 40년 동안 내가 해온 모든 희생과 헌신은 당연한 것이었고, 남편이 아픈 건 진짜 아픈 것이었구나. 밤이 되어 병실 의자에서 쪽잠을 자려다 깨어났습니다. 2주간의 간병 동안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불평등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내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남편은 결국 한 달 후에 수술 계획이 잡혔습니다. 나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을 원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더 이상 함께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공평하게요. 40년 동안 내가 기여한 만큼, 그동안 나는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것의 절반이 내 것이었습니다. 은행, 보험사 등을 돌아다니며 그동안 몰랐던 내 권리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원룸 매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 나를 오랜만에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60세. 늦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내가 써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심장 수술 날이었습니다. 내가 심장 수술을 받을 때 남편은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병원에 오지 않았었죠. 혼자 수술실에 들어가며 느꼈던 그 절망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병실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그 순간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분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남편은 수술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나는 차분하게 이혼 서류를 그의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수술 끝나고 나면 서명해 주세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지금이냐고요? 제가 수술 받을 때는 왜 하필 그날이 중요한 약속이었나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간단한 수술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어제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두었습니다. 아빠 수술 날에 이혼 서류를 줄 거야. 엄마, 그건 너무 하잖아요.
너희 아빠가 입원했을 때 너희들이 한 말 기억해? 엄마는 워낙 건강하시니까 엄마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엄마가 해야죠. 이제 아빠도 그 당연함 없이 살아보는 거야. 엄마니까 아파도 되고, 힘들어도 되고, 혼자여도 되는 거야? 너희들한테 엄마는 그런 존재야. 둘 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4시간 동안 나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새 옷을 사서 갈아입었습니다. 2주일 뒤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서류 서명 받으러 온 거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퇴원 절차를 설명하자 내가 할 일이 아니라며 이분이 혼자 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퇴원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죠. 이제 진짜 혼자가 어떤 건지 배워보세요. 라면도 못 끓이던 사람이 어떻게 살지 궁금하네요. PS, 세탁기 사용법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뵈러 왔습니다. 아빠, 이렇게 사시면 안 되죠.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엄마가 안 받아준다. 당연하죠.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했는데. 얼마 후 정수가 내 원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동안 혼자 살아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겠어.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그 세월이 지워지나요? 지워지진 않지. 하지만 남은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글쎄요. 40년 정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까요?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나는 남편과 재결합하지 않았습니다. 6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40년의 무관심에 대한 완벽한 복수. 내가 선택한 타이밍은 정확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무력하고 두려울 때 나는 가장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으니까요.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제맛이라더니 40년을 기다린 복수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3년 후 지금도 남편은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오늘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성공했어. 그래도 당신이 해준 맛은 안 나네. 병원에서 혈압약 처방받았어. 이제 스스로 챙겨 먹고 있어. 나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미소를 짓죠. 40년 만에 얻은 존경과 인정.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낸 가장 우아한 복수였습니다.